모성과 예술가라는 이 두 가지를 균형추를 잡고 사는 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작업할 수 있어? 돈도 필요하고 너 애가 둘이야 정신 차려 막 이제 마음에서 내적 갈등이 너무 많잖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홍대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면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소영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즐겁게 살자. 너 이거 한 번 안 하면 너 병들어. 너 진짜 너 죽어.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그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이 그림을 인정받겠다. 세상에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여행을 그리는 안소영 작가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제 곧 개인전이기 때문에 개인전 준비 막바지 작업들 하고 있고 페어도 나가야 돼서 페어 작업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참 좀 바쁘셨겠네요. 네, 여름이 좀 엄청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작업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쫓기는 토끼처럼 올 여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그렇지. 네. 사실 애들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방학이 기존에 없던 시간들을 또 쪼개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3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침에 작업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9시부터 또 1, 2시까지 꼭 하고 그렇게 좀 시간에 딱 하루에 할당량을 운동선수가 운동하듯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작업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좀 요일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직장인들 출근하듯이 9시부터 5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 혹시 죄송한데 애들이 크다니까 지금 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21년 돼서 21년이요? 네, 오. 24살에 4살에 결혼을. 네. 거의 이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네, 아. 그리고 25에 애를 낳고 그래서 지금 큰애가 대학생이에요. 야, 그건 엄청 부럽네요. 네. 네, 어, 그동안의 그 네네네. 눈물의 시간만큼 아. 지금 되게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뭐 시간을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전시를 하고서 두 번째 전시하기까지 4년이 걸려요. 그때 그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작업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가 애들이 좀 어렸기도 했고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붓을 못 잡았던 시간이고 2014년도에 첫 개인전을 했다고 하는 거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한 거잖아요. 10년 조금 넘게. 그때는 어떤 작업으로 전시를 하셨는지. 사실 그 2014년의 전시는 되게 충동적인 마음으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냥 무작정 대관을 예약을 하고 그때 나왔던 게 나와 다른 나라고 샴쌍둥이처럼 한 얼굴에서 두 얼굴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자화상이죠. 그래서 그때 예술가로서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나의 그 괴리감을 그런 소품 같은 그림들을 이제 큰 작업 아니고 되게 작은 곳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감이 없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지도 10년이나 지났고 작가 친구나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시가. 그 창피했던 전시를 너무 만회하고 싶어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어떤 작업을 할까. 그렇게 2018년 12월에 집 안식처 시리즈로 두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죠. 거의 어떻게 보면 4년 정도 작가님만의 어떤 화두를 만들려고. 네네. 그래서 그 안식처 시리즈는 그 2011년 동일보 대지진의 어떤 생방송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누군가 살고 있던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불안전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되게 사람들이 안전한 척하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안 그런 척. 저들은 그거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정말 모르고 사는 걸까? 그냥 외면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그 일본 그 사회학자 교수님인데 강상중 교수님의 살아가는 이유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일본 대지진 분석하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유동하는 근대라는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이 지각의 멘트 밑이 이렇게 말캉말캉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사회가 되게 유동하고 있다. 딱딱 고체화된 사회가 아니라. 근데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은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조형적 언어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그 나이프로 굉장히 유동하는 것 같은 움직이는 그런 흐름 속의 사각형 딱딱한 절벽 위에 되게 안온해 보이는 집과 그렇지만 그걸 입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집 안에 사람을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걸 색감으로 비비드한 색채로 되게 환상적인 것 같이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작업을 했다가 제가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되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소녀 그림을 계속 그렸었어요. 그런 거를 그 당시에 페북에 계속 조금씩 올렸거든요. 근데 그 사천의 리 미술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보내보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집 안식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보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너 그 소녀 그림 그래서 1년을 기다려 줄 테니까 개인전을 하자.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우연히 접한 책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 한 100년 전에 쓴 강연집을 엮은 책인데 여성 소설가가 예술을 하려면 적당한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그게 사실 책보다 더 유명한 문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 딱 읽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적당한 돈도 필요하고 공간이 없다. 현대인에게도. 근데 또 뭐가 없지? 자기만의 여행이 없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잘 살아하는 여행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한테 뭔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행만 있지 내가 좀 스스로 내가 채워지는 그런 여행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 당시 제가 애도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자기만의 여행이라고 이름을 짓고 작업을 시작하자 해서 제목부터 지은 거죠. 그리고 떠오른 게 사계절 속의 자연에서 사색하는 소녀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개인전을 하게 됐죠. 그것도 이제 아까 작가님이 버지니아 울프도 얘기하시고 네네.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작가님 스스로 작품도 그렇고 약간은 문학적인 느낌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네. 혹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교과서에 이제 헤르만 헤세의 나비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와 이렇게 소설을 쓴다고?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뭐 이강수라든지 그 당시 뭐 호밀밭의 파수꾼 막 그런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대학을 가서도 계속 써서 사실은 그때 홍익학 예술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소설 부분, 시 부분 이렇게 해서 신문사에서 했는데 거기 우수상도 타고 미대를 갔지만 언젠간 내가 쓴 글에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그냥 소위 말하는 문학소녀였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소녀를 그리잖아요. 지금의 이런 모든 생각들과 모든 이미지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다 이미 있었어요. 완성본이. 근데 그거를 구현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야 그걸 구현할 용기도 생기고 그거를 실천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녀가 나이가 들지만 소녀성이 있다도 있지만 저의 영감의 원천의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소환하는 것 같아요. 뭐 작가님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 꿈을 버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갖고 있었고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계속 그 씨앗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불씨가 계속 만들어졌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림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 그잖아요. 단절녀의 느낌이 들잖아요. 네. 나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네. 약간 그런 부분인데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림과 연결을 끊지 않는 맞아요. 그런 선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 작업이 너무 제일 좋은 건 글은 직접적이잖아요. 물론 시라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장르도 있지만 어쨌든 글은 직접적이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근데 그림은 사실 그 안에 많은 상징과 클리셰와 막 많은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건 찾는 사람의 몫이지 열린 결말처럼 문학의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의 힘이 뭘까? 근데 그림의 힘도 결국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고 뭔가 사건이 생기잖아요.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그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거창하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개개인들의 삶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표본처럼 딱 하나를 집어서 그걸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평균의 여성의 삶일 수 있죠, 대한민국.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이건 되게 대한민국의 동시대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저는 또 나름 사명감을 갖고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가님만의 이야기 스토리를 계속 풀어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번에 개인전 같은 경우는 다른 삶을 읽고 이거를 다시 작가님 투영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작가로 데뷔한 지 10주년이었고 아, 네네. 그래서 10번째 개인전을 그걸 꼭 맞추려고 한 거지만 그렇게 잘 맞췄어요. 네네. 아이도 작년이 20살이었고 오.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쉼없이 달려온 느낌? 그래서 좀 많이 정신적으로도 좀 지쳐 있었는데 이 원고 제안이 오면서 시를 읽는데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은 아니고 이미 고인이 되신 시인이지만 어떤 여성의 삶? 물론 남성의 삶도 쉽지 않아요. 고단하고 엄청 그렇지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렇죠. 삶에 더 공감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와 모성과 예술가라는 이 두 가지를 균형추를 잡고 사는 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예술에 되게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그래서 자기만의 여행이 나온 거는 그 시간이 없어서 역설적이게도 너무 시간이 없고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여러 선택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 다 그 가치가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책임감이 늘 있거든요, 삶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거는 결국 나를 용서한 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서 너무 부족하고 난 작가로서도 너무 B급 아니야? 이렇게 작업량이 적은데 나 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 속에서 그래도 버텨온 나에 대한 자기 수용이 이 관통하는 제 작업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뭐 내가 완벽해서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해서 뽐내는 작업이 아니라 나 진짜 힘든데 그래도 걷고 있어. 계속 가고 있어라는 걸 말하니까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 고행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개인전 준비하면서 만났던 예술가 그런 게 작가님이 다시 깨우게 하는 맞아요.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삶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작가님 본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훨씬 맞아. 더 이게 더 투영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자서전적인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좀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렇게 투병 중에 계속 시심을 붙잡고 시를 쓸 수 있을까? 나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 눈을 어떻게 감았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뻔한 말이지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잖아요. 현재에 충실하고 이 책 작업에서 정말 더 그렇게 그냥 내 인생이 뭐 내일 끝날지 뭐 앞으로 길게 갈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내 작업이 이 세상에 남고 내 아이들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난 정말 현실에 충실하게 오늘 되게 즐겁게 작업하고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결국은 오늘을 되게 즐겁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철학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거의 20년이 넘다 보니까. 네. 네. 남편이 되게 철학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지금 하는 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잘 들어줬네. 그쵸.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홍대 철학이란 철학은 다 들었거든요. 오. 거의 이제 나중에 들을 게 없을 정도로. 근데 늘 궁금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남편이 좀 철학 쪽을 전공해서 이제 물어보면 지금 챗 GPT처럼 딱딱 나오고 너 이 책 읽어봐, 뭐 하이데거 읽어봐, 쇼펜하우어 읽어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되게 그런 대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근데 그 후에 이런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현실이 어떻게 저한테 밀려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거죠. 과정이니까 네, 우리가 네, 네. 지나와서 보니까.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근데 뭐 중간에는 꼭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네. 후회도 많이 했는데 뭐 네. 인생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외벌이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러스트레이터를 한 것도 그림은 너무 그리고 싶고 어쨌든 전공을 했으니 그렇지. 소소하게 진짜 애들 유치원비라도 좀 벌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게 했는데 이제 막 차오르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싶은 열망.
그래서 34살쯤이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작업할 수 있어? 돈도 필요하고 너 애가 둘이야. 정신 차려. 막 이제 마음에서 내적 갈등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홍대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너무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누구를 꼭 만나잖아요. 홍대는 좁으니까. 그렇죠. 너 뭐해? 그럼 나 애 키워, 나 상담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홍대를 찾아간 게 2021년도였어요. 이미 이제 전시도 몇 번 했고. 네, 근데도 그때도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생경한 그 홍대 정문을 보면서 여기 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20년 걸려. 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소영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즐겁게 살자. 너 이거 한 번 안 하면 너 병들어. 너 진짜 너 죽어.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이 그림을 인정받겠다. 세상에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준 남편한테도 고맙고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작업에 사실 밀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그림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 작가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어떤 그런 레이어들이 쌓여가지고 작업이 완성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그림은 다 그릴 수 있는데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 이 그림 뭐 내가 금방 그리겠네 하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죠. 근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났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초창기 작업을 되게 테크닉이나 아무래도 무르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하다가 최근 들어서 되게 그 초창기 작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냐면 너무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에서 막 외치는 것 같아요. 나 작업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얼마나 이렇게 그리고 싶었는지 몰라. 이게 막 느껴져요. 그림에서. 그건 정말 초창기에만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너는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 그런데 좀 꿈만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제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작업실 되게 작지만 문 열고 딱 들면 너무 좋다 내 작업실 막 이러면서 아까 말한 작가님이 나만의 공간. 네. 정말 그게 뭐 남들은 야 정말 너 소박하다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되게 좀 감격스러운.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 작업들이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작나무고 그다음에 겨울을 풍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뭇잎도 하나 없고 좀 쓸쓸한 풍경이고 차가운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소녀가 들고 있는 그 작은 등불 사실 그 부분들이 그 따뜻함을 전파할 수 있는 더 힘이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지금 동안 살아왔을 때 꺼지지 않는 그 작은 불씨를 맞아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지금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 따뜻함을 전파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감상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작가님하고 또 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의 그 스토리 그다음에 그런 게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하고 있었던 거고 작가님 얘기 듣고 작가님이 만든 색감으로 네. 저도 따뜻하게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기대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닮았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진짜 인상이 있어요. 따뜻한데요? 따뜻한가요? 네네. 네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네네. 작업을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누군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풀어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가슴 따뜻한 느낌 그리고 또 작가로서의 그런 이런 치열함 다시 한번 좀 또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스스로에게도 대견하다고 충분히 할 수 고맙습니다. 있다고 생각 들고 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